자, 그러면 오늘은 베이직에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우리 이제 몇 쪽 할 차례냐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되게 좋아하는 파트긴 해요. 말한 적 있나? 윤종아? 지금 오늘 뭔 일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없어요. 이거 좀 우울해 보이지? 괜찮아요? 아니요, 아유, 약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보여서. 그래 보여서. 괜찮으세요? 네. 수업 나눠드릴까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순열. 제가 말한 적 있지만 저는 약간 원래 어릴 때 여기를 안 좋아했어요. 이유는 혹시 이 말 공감돼? 약간 숙제를 해봐도 그렇고 항상 좀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나요? 가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이 나왔음에도 이게 맞을까? 뭔가 좀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물론 지금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좀 이해를 하고 나서부터는 여기가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왜 재밌냐면, 봐봐. 우리 방정식 같은 거 풀 때는 딱히 재미없는 거 아세요? 왜 재미없다고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짜여진 틀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는 약간 그 친구를 뻔하다는 느낌, 혹은 약간 기계적으로 그냥 푸는 거야. 그냥 어차피 뭐 내 생각이 필요하지 않잖아. 어차피 틀이 있으니까. 여기는 약간 이제 너가 이번 단어를 잘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마 기억나, 첫 시간부터 피가 이 말이잖아. 이번 단어는 이제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이거를 느낌이 중요하다는 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순열 얘기해볼게요. 오늘 오늘 다 하지 못해요. 아마 빠르면 오늘과 금요일까지 끝낼게요. 자, 순열입니다. 자, 필기 한번 해보실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공간 보이세요? 여기다가 필기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 필기 한번 해봐. 아시겠죠? 자, 순열입니다. 혹시 그 첫 시간에 필기한 내용 기억나시려나? 저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서 빠르면 다음 주 끝납니다. 빠르면. 근데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배워요. 자, 쌤 이게 뭐예요? 먼저 말해줄게요. 순열은요, 위에 필기하자면 얘는, 자, 이 말 어때요? 글씨가 좀 별로네요. 이 말을 명심해야 돼요. 다시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순열은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잘 쓰기 위한. 봐봐, 우리가 어쩌면 순열을 배우기 전까지는요, 비유하자면 원시예요, 원시. 원시인들은 막 도구가 뭐 없진 않겠지만 보통 뭐 어떻게 해요? 돌 던지고 막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돌 던져 안 던져? 총 쏴버려. 뭐 이제 지금 시대는 그런 걸 안 해.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야. 이제 너가 중2 때까지는 돌 던지고 막 일일이 뭐 세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다시 그걸 안 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여기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진짜 이 말에 공감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도구처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구라는 거는 뭐죠? 항상 쓰는 건가? 이게 아니야. 뭐 언제 쓰는 거야 도구는? 약간 그러니까 이 도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얘를 적절하게 쓰는 게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단어는 이게 중요해. 근데 어떤 친구들 순열을 배우고 나잖아. 갑자기 순열만 쓰려고 그래. 순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 먼저 말할게. 순열은요, 기본적으로 도구라는 얘기를 할게요. 그럼 너는 지금부터 오늘 뭐 할 거냐면, 자, 우리 봐봐. 새로운 도구를 샀어요. 항상 뭐부터 하세요? 설명서 읽어봅니다. 새로운 게임을 샀어. 튜토리얼. 그러니까 뭔가 설명서를 읽어봅니다. 이게 뭐 언제 쓰는 거고 어떻게 쓰는 건지 그런 얘기를 쭉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구란 걸 인지하는 식으로 출발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요, 이 도구의 어떤 뭐랄까 비유하는 겁니다. 생긴 모양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을 오른쪽 옆에 있는 공간에다가 한번 필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목 위에 필기하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친구를 무조건 써야 돼가 아닙니다. 써야 될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도구 생김새입니다. 자, 쓰실 때 가운데 P는요, 원래 그 글자 크기 쓰면 돼요. N과 R은 요 P 양 밑에다가 좀 조그만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도구입니다. 다시 도구의 생김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 여기 보시면 N이라는 게 있고 P라는 게 있고 R이라는 게 있잖아. 각각의 역할에 대해 말해줄게요. 자, 지금 일단 오늘 수업 방식은 이 도구를 언제 쓰는지부터 설명드릴 거고요. 실제로 어떤 그 상황들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도 소개드릴 거예요. 자, 두 가지 컨셉 나눠볼게요. 첫 번째, 자, 여기 왼쪽에 자 N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는요. 자,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시면요, 요런 게 나오거든요. 1번이라고 쓸까? 자, 필기부터 할게요. 자, 윤종아, N자리가 자 무슨 자리라고? 서로 전체. 어쩌면 중요한 거에는 제가 물결을 치겠습니다. 전체 개수 자리입니다. 제 말이 이해돼요? 전체 개수가 들어간 자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서 그러면 N자리가 얼마라고? 예를 들어서 8명 중에서 N자리가 얼마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보통 아마 문제 풀면 전체가 나오잖아. 그 전체가 나올 때 여기 대입합니다. 그 자리입니다. 두 번째, 자, 요 자리 있으면 뭐예요? 요 자리가 뭐냐? 색깔! 자, 요 자리가 뭐냐면요. 두 번째라고 쓸게요. 자, 역시나 서로 다른 걸로 필기부터 하자면 알게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뽑기라는 거예요. 자, 이쪽 다시 한번 물어볼까? 전체 10명 중에서 6명을 뽑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N자리가 얼마라고요? 10명 중에서 6명을 뽑는다니까 N자리가 얼마? 10이고요. R자리가 얼마? 그렇게 약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하는 이 어떤 이걸 언제 쓰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안 나오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문제, 다시 지난 시간에 배운 도로학 문제 색칠하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쓰려면 쓸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각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실 미리 스포하면요. 저희가 뒤에서 아까 기억나세요? 순열 말고 하나 더 배운다고 했잖아. 이름 기억나세요?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조합을 배울 건데 사실 미리 말하면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딱 여기 가운데 차이입니다. 다시 조합도 가보시면요. 이거 두 개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P라고 써있네요. 자, 이 P가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요. 자, 오늘 이걸 공감해야 돼. 순열은요, 어쩌면 이 순열을 언제 쓰냐가 여기입니다. 순열은요, 필기할게요. 윤종아, 방금 제가 필기했는데 뭐가 어떨 때 쓴다고 필기했지? 순서가 중요해요. 이 말이 이해되나요? 이게 순서란 말. 너가 이번 단어를 잘하고 싶으면 순서란 말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그 얘기지? 자, 10명이 있어요. 10명 중에서 6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을 할 겁니다. 일렬로 배열의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라. 왜? 너네 그 점심 식사할 때 줄 설 때 내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잖아. 순서가 중요해서 그때 쓰는 게 순열이라고.
그럼 다시 미리 말해줄까? 조합은 뭘 것 같아?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한 게 조합. 이게 딱 자체야. 순서의 차이예요. 지금 순서가 안 중요한 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 똑같아. 10명 중에서 6명을 뽑아서 조를 만들게. 자, 조를 만드는 행위는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해. 왜? 예를 들어서 봐봐. 윤종이랑 나랑 한 조다. 이 말과 나랑 윤종이가 한 조다. 이 말이 다른 말일까? 그게 순서가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누굴 쓴다고? 얘 말고 뒤에 조. 그러니까 그 차이를 너가 이번 단어 끝나면 그걸 좀 느껴야 돼요. 아, 순서가 중요할 때구나. 조합을 안 주. 그러니까 그거만 알면요. 다음 주에 하게 될 조합은 좀 쉽게 느껴질 거예요. 왜? 수녀를 해봤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인데 순서 차이거든요. 딱 그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강을 먼저 보는 연습부터 할게요. 다시 수녀를요. 일단 기호론의 NPR이라고 씁니다. NPR. 그리고 자 왼쪽에 있는 N자리는요. 어떤 전체 개수가 나오는 자리예요. 전체가 나오면 여기다가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자 R자리는요. 몇 개를 뽑을 겁니다. 뽑으면 개를 넣으시면 돼요. 마지막에 자 P를 쓸 때는요. 순서가 중요할 때 쓰는 게 P. 요 P가 참고로 수열의 약자입니다. 알려드릴까? P라는 게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게 영어 단어인데요. 요게 영어 단어 순열입니다. 순열이 앞자리 지금 뭘로 시작해요? P. 그래서 P예요. 보통 수학에서는요. 여기는 앞자리를 많이 땁니다. 그래서 앞으로 NPR 읽으실 때는 NPR 이런 식으로 읽으셔가지고 요게 이제 P가 써 있으면 순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뭐다? 어쩌면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아, 순열은 잘 세기 위한 도구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쓰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1번. 자, 일단은 요거 가지고는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뭐 연습하냐고? 특유의 각을 너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특유의 각을 너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자, 6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라는 문제입니다. 혹시 이거 순열 쓸 수 있는 상황일까 아닐까? 쓸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6명의 학생 중에서니까 이게 지금 전체인 거 아시겠어요? 그럼 약간 그 어디 자리예요? 얘가 이제 N자리에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써볼까요? 6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몇 명을? 3명을 뽑아서 라고 써 있습니다. 얘가 어디 자리야? R 자리. 요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봐봐. 다시 말할게. 다음 주에 배울 조합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특히 순서란 거야. 순서가 중요한지 안 한지 그 싸움이 지금부터는요. 자, 일렬로 세우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말하면 중요해. 왜? 누가 앞에 있는 건 중요한 거잖아. 자, 그럴 때는요, 요때 쓰는 게 뭐다? 순열을 쓰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가운데 뭐를 쓰라고? P라고 여기 쓰면 되는 거예요. 요게 순서가 중요할 때입니다. 자, 요게 지금 정답이야. 이번 문제는요, 요렇게 쓰면 돼요. NPR 룰로. 그리고 저희가 제가 잠시 후에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바로 이어서 알려줄 거야. 지금은 계산을 하지 말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2번. 자, 서로 다른 9개의 인형 중에서 2개를 뽑아서 껐네요. 일렬로 나열하는 이런 말입니다. 자, 얘 혹시 정답 일단 뭐 나왔냐면 혹시 이거란 말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볼게요. 서로 다른 9개 중에서니까 이게 N 전체입니다. 몇 개를? 2개를 뽑아 R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순열이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열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특이 자, 윤정 잘 봐. 지금 문제 풀면서 자꾸 눈을 키워야 돼요. 이걸 언제 쓰는지 그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아,
이게 순혈각이구나. 순혈은 이럴 때 쓴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3번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너가 조금만 한번 이해를 해보신다면 사실 얘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혹시 정답 뭐 나왔어요? 7B7. 오, 도와줄래? 자, 얘는 지금 7개의 화분을 갑자기 일렬로 배열한대. 지금 약간 뭐가 일단 안 보이지? 아니야. 막 몇 개를 뽑았다는 말이었는데 근데 왜 7빛으로 하시는 거예요? 서로 다른 7개의 화분 전체를 1대로 나온 그렇지. 국어 문제입니다. 7개를 나열한다는 말을 한번 써볼래? 굳이 말하자면 이거 뭐라고 쓰지? 굳이 말하자면 7개를 뽑아서 하란 말이 생략이 돼 있는 거죠. 맞아? 사실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7개를 나열한다는 말을 뽑았겠죠. 7개를 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즉 말씀하신 거다. 7P7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필기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새로운 기호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왜 쌤 갑자기 왜요? 너가 앞으로 생각보다 이럴 일이 많습니다. 이럴 일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뭐 하는 경우? 전체를 다 나열하는 경우. 전체를 다 나열할 때가 너가 앞으로 문제 푸는 중간중간에 꽤 많아요. 그럼 수학자들이 이런 걸 많이 쓰면요, 뭐 해버리는 줄 아세요? 이거에 대한 기호를 줄여버려요. 왜? 요렇게 써도 되는데 좀 귀찮으니까 이제 기호 한 써 드릴게요. 자, 앞으로 이런 봐봐. 다 이런 식으로 7P7 전체를 다 쓰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면요, 이렇게 씁니다. 자, 7 뒤에 느낌표 있는 거 보이세요? 읽을 때는 7 느낌표는 아니고요. 읽으실 때는 써드릴게요. 7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7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기호 하나를 만들게요. 다시 한번 이 기호 왜 많이 만든다고? 왜 만들었다고?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그럼 한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도와줘. 위에 있을까 나는? OPO. OPO는 같은 말인데 뭐라고 쓰면 돼? O 팩토리얼. O 팩토리얼. 근데 좀 이게 팩토리얼이 발음해 보시면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7팩이라고 돼요. 7팩. 얘는 몇 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윤종아. 4 팩토리얼은 같은 말이 뭘까? 4P4.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앞으로 저희가 자 언제 많이 쓴다고? 이거를 한 번 더 좀 공식화.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만 공식화하면 이럴 때 많이 씁니다. 내가 너한테 앞으로 이런 말 할 거예요. 예를 들어 N개를 1렬로 배열해요. 윤종아 1렬로 배열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 N개를 1렬로 배열하세요 그러면요 앞으로 외우게 뭐라고 쓴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 공식화를 하시면 좋아요. 아마 오늘 2교시에 당장 제가 이제 이 요청을 합니다. 다시 지금 느낌 와요? 비유하자면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약간 그런 거잖아. 우리 혹시 리모컨 기능 중에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약간 그런 비유 적절한 게 없나? 그런 거 있잖아. 이 즐겨찾기 이런 기능 아세요? 즐겨찾기.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어때요? 딱 지금 그런 거야. 내가 앞으로 이걸 즐겨찾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많이 쓸 거라 내가 다시 윤중한테 봐봐. 다시 연습해볼까? 윤종아 3개 배열해봐. 뭐라고? 네. 3개 배열해서 그러면? 3P4. 그렇게 5개 배열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쓸 것이지 이제 5팩 그러면 이제 배열했다라고 이제 정말 도구, 그러니까 이제 도구가 돼요 나한테는. 아 팩토리얼은 이럴 때 쓰는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좀 더 해볼까? 다음 장 봐봐. 다음 장의 24번 문제. 지금부터는 일렬로 배열이 안 나와. 근데 그럼에도 이런 각을 너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렬로 배열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순서가 중요할 때입니다.
혹시 24번 문제도 순열 문제인 거 아시겠어요? 네. 그럼 정답 혹시 뭐 나왔어? 4P. 지금일까? 4! 지금 전체 몇 명이냐? 네. 그래서 얘는 4가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2명을 뽑는다 그랬는데 왜 2명을 한 거야? 회장, 부회장 총 2명이라고. 그치. 얘네들을 각각 한 명이니까 합치 몇 명이다? 2명. 근데 질문, 왜 근데 P를 쓴 거야? 회장과 부회장의 역할을 하는 순서가 정했어. 정확히 말했어. 순서가 중요하잖아. 다시, 윤종이가 회장, 내가 부회장. 이 말과 내가 회장, 윤종이가 부회장은 같은 말일까? 아니. 너무 다른 말이니까 이 경우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순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라는 말, 그러니까 순서란 말로 모든 문제를 접근해 보셔야 돼요. 모든 순열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기본 베이스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면 봐봐. 다시 이게 제가 도구라고 했잖아. 그럼 너가 이제 이거 계산만 할 줄 알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구의 좋은 점. 이거 이제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또 해볼까? 25번. 자, 이런 문제. 또 한번 순열의 냄새 맡아볼려. 이것도 약간 너가 보기에 따라 순열을 이용할 수가 있어. 이런 것도. 물론 순열을 안 쓰고도 풀 수 있지만 이것도 특유의 감이 있다는 거야. 혹시 정답 뭔지 아시겠어요? P4. 맞아요. 자, 도와줄래? 일단 왜 9죠? 1부터 9까지니까. 9개가 있네요. 그리고 자, 왜 3이죠? 세 자릿수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치. 우리가 자, 3개를 이용한다니까 마찬가지로 9개 중에서 3개를 뽑아주는, 서로 다른 걸 뽑아주는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왜 마지막에 P라고 쓰니? 만약에 세 자리 자연수니까. 자, 3자리 자연수는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너무 중요해요. 왜? 자,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123이랑 321이랑 213은 다 같은 거예요. 다 달라. 봐봐, 똑같이 1, 2, 3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1, 2, 3 뽑아도 이거를 어떻게 배열을 하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문제도 순열 관련 문제가 돼요. 이렇게. 9P3 딱 써버리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도구. 한번 더 해볼까? 26번은 아까 했던 거긴 한데 한번 더 해볼까? 26번. 지금 내가 너한테 요청하는 거는 그 특유의 어떤 냄새를 맡는 거예요. 순열이 약간 요럴 때 쓰는 거구나. 순열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나는 자, 특유의 냄새를 맡는 게 중요하구나. 혹시 정답 얼마일 것 같아요? 6P4. 잘하네. 자, 6P4입니다. 갑니다. 전체이 몇 개? 6개 중에서 그다음 몇 개를? 4개를 뽑아서 자, 이번 문제는 대표 문제죠. 일렬로 나열한다.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래서 보통 이제 근데 자 봐봐. 다시 여기 파트를요. 공부를 잘못하는 경우에 딱 이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을 배우고 왔어요. 순열은 뭐야 했더니 순열은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해돼? 일렬로 배열은 뭐야? 순열 안에 들어있는 뭐라고 말할까? 어떤 순서가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일렬로 배열하는 게 순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순열은 더 큰 범주예요. 순서가 중요할 때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일렬로 배열이란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 이 일렬로 배열이 물론 제일 많이 나와.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순열 이꼴 일렬로 배열이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공부하면 망합니다. 왜? 이게 안 나와. 문제에서 일렬로 배열 안 하는데 이걸 쓴다고. 그러니까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지. 자, 하나만 더 해볼까? 28번. 바로 나왔네. 28번. 자, 중학생 2명, 고등학생 4명을 일렬로 세워라. 아까 앞장에서 필기하고 왔습니다. 자, 중학생 2명, 고등학생 4명 인정하고 총 몇 명이야 지금? 총 6명을 일렬로 배열해서 문제 아니에요? 총 6명. 지금 총 6명인 거잖아.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로 바뀌게 되면 이 구분이 의미가 생기겠지만 이 문제는 별말이 없잖아. 그냥 6명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 6명을 뭐하라? 아까 배운 거 기억나세요? 간단하게 뭐라고 쓴다고? 물론 6P6도 맞지만 간단하게 뭐라고 쓴다고? 요 각이라고 친해져야 돼요. 요게 이제 빼어나세요 그러면 6팩토리얼을 바로 쓴다는 거지. 한번 대볼까? 29번. dream 뜻이 뭐예요? 꿈을 향해서 열심히 봅시다. dream에 있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해봐라 문제입니다. 자, 얘도 간단하게 뭐라고 쓰면 될까? 이렇게.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팩토리얼이 영어의 수익이에요.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아직 계산을 안 배웠어요. 이제 제가 바로 여기서 계산을 드리면 정답을 쓸 때는 물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얘를 이제 계산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계산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5팩이라는 숫자인데 얘를 계산해보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설명 안 드린 거고.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그러니까 제가 아직 너한테 계산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럼 지금 내가 무슨 설명을 할 거야, 너한테? 그치? 약간 특유의 각. 얘를 언제 쓰는지를 설명드린 거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돌아가서 뭐 하면 돼? 이제 각으로 보이잖아. 그럼 이제는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드리며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탁 하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자, 앞장 돌아가봐. 159쪽. 자, 역시나 위에 보시면 이제 이거 계산법이 써 있는데요. 자, 역시나 필기 한번 도와드릴 건데, 봐봐. 여기 원쪽에 순열의 수라고 써 있는 여기 있는 것들 보이세요? 요게 계산법인데 좀 보시기 어때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잖아. 자, 오른쪽 공간 남았나 혹시? 자, 그럼 저는 한번 요거 계산드려 몇 가지 예시, 우리 윤종이 잘하시니까 몇 가지 예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 소리구나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MPR 계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봐봐. 여기 있는 N과 R 자리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숫자가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제 P 자리는 숫자 자리 아니에요. P는 P라고 쓰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N 자리가 아까 무슨 자리라고 했지? 전체야. R은요? 그 안에서 뽑았는데 뽑기 자리 할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N자리가 전체고 R자리가 뽑기 자리면 기본적으로 둘 중에 무조건 누가 더 어때야 될까요? 정확히 말하면 는까지 됩니다. 아까 봤잖아요. 전체를 다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을 먼저 만족해야 돼요. 다시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 전체가 3개인데 5개 뽑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한번 시범, 자 한번 시범 들어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4P2라고 적을까? 자, 사실 근데 이것도 제가 한번 너한테 최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려볼게요. 사실 너가 이거를요, 기호는 지금 처음 배우는 건데 너가 중학교 때 이런 걸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수녀를 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수녀를 안 배우고 그때는 말했지만 돌도끼, 원시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부터 이게 사실은 너가 자 혹시 이 상황을 혹시 말로 할 수 있나? 반대로 4P라는 게 어떤 상황이에요? 전체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쉽게 말하면 배열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 너가 한번 상상해 볼래? 자, 지금 요거는 피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4개가 있었다. 예를 들어 A, B, C, D 4개가 있다고 칠게요. 4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도와줄래? 자, 4개가 있으면요. 질문.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내가 자, 한 명 들어갔습니다.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그리고 이 경우에는 두 개를 곱하는 게 맞을까? 더하는 게 맞을까? 곱하는 거. 왜? 순서가 있어. 순서라기보다는 이게 또 한 세트예요. 요렇게 넣으면 이게 한 세트가 된 거잖아. 자, 요게 뭐냐면 중학교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얘가 놀랍게도 이거랑 같은 거입니다. 다시 얘는요. 요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중학생 때는 이렇게 썼잖아요. 고등학생은 이거랑 같은 말을 이렇게 4P라고 쓰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우리 윤종이가 눈치를 채기 바라는 마음이야. 바로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바로 보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제가 5P3을 해볼게요. 5P3이면요. 다시 5개가 있는데요. 자, 이 5개 중에서 몇 개를? 세 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세요랑 같은 문제가 돼요. 그럼 도와줄래?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다섯 가지. 이 자리는? 내가 이 자리는? 세 개. 그리고 3개를 뭐 하라고? 얘가 이 기호입니다. 다시 중학교 스타일, 고등학교 스타일 이거 두 개를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화한 거예요. 기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가 느낌 오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가장 큰 사에서 자, 일단 여기 맨 앞 숫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가 2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돼? 그만큼 거기서 이거랑 하나 빼서 딱 그 논리예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얘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다시 여기 지금 2개 맞나? 네. 요 숫자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2개면 2번 내려가고 3개면 3번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얘도 마찬가지잖아. 여기가 5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몇 개 내려가나요? 총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게 이 수열의 계산법인 거예요. 그 다시 어쨌든 중학교 내용이야. 중학교 내용인데 이거를 공식화해서 기호로 만든 거예요. 그럼 자, 연습 들어갑니다. 도와주니? 자, 한번 요거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6P4. 6P4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또 해볼까? 하나 더 해볼까? 4번. 그럼 10P3은 뭘까요? 10 곱하기 9 곱하기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이어갑니다. 5번. 그럼 혹시 3P3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3 곱하기 6 곱하기 하나 더. 5P5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9 곱하기 9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그럼 자, 제가 요거 두 개 문제 내는 이유가 있는데 혹시 이거 두 개가 뭔지 아세요? 팩토리얼 자, 요게 3팩이죠. 다시 얘가 몇 팩이에요? 5팩. 그럼 질문. 팩토리얼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거부터 1까지 쭉 곱해요. 하나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여기보다 수열이라는 도구의 사용법, 정말 실제 사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럼 자, 말 나온 김에 내려가서 한번 연습을 몇 개 해보고 올까 우리?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9번입니다. 필기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천천히 이제 이렇게 하나씩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순열을 언제 쓰는지 순서가 중요할 때 쓴다. 어떻게 쓰는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다시 말할게. 중학교 내용과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자, 밑에 있는 문제 9번 문제 볼까? 9번 문제 해봐요. 6 맞나요? 네. 도와줄래? 자, 3P2. 자, 얘 계산하면 뭐 곱하기 뭐라고? 3 곱하기 이렇게 해서 이게 6이다라고 쓰면 됩니다.
10번 문제 4P4 해볼래요? 24. 그렇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24가지다 라는 뜻이고 얘랑 같은 말이 뭐라고? 4 팩토리얼은 1까지 곱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또 해볼까? 왼쪽 밑에 있네요. 4번 문제. 그쵸? 3 팩토리얼. 자, 3 팩토리얼. 같은 말이 뭐라고 했지? 3 3인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 5 팩토리얼. 120. 이해하셨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신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이제 아까 저희 24번부터 그러니까 29번까지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날까? 오른쪽 페이지 거기 말고 그러니까 24번부터 29번까지 푼 문제 몇 개 있잖아. 계산해볼래? 전부 다. 자, 여기는 참고로 정답 쓸 때 계산까지 해야 돼, 윤종아. 여기 P로 끝내시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계산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원래는요. 일단 계산은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게임으로 치면 튜토리얼입니다. 튜토리얼. 튜토리얼. 도구로 이용할게요. 도구로. 수녀를 언제 쓰는지를 아셔야 돼요. 항상 쓰는 게 아니에요. 각이 나왔으니까 각이 나오면 그 특유의 각을 볼 줄 알아야 돼, 이번 단락에서는. 아, 그렇습니다. 다 했어? 자, 그럼 전화 걸어볼까? 24번에 얼마 나왔어? 25번은? 504. 26번은? 360. 28번 풀었죠? 얼마지? 720. 29번은? 120. 할 수 있겠죠? 자, 앞장 전화봐.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로 계산한다는 거지. 자, 앞장 돌아오시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 관련 내용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자, 위에 올라가시면, 자, 여기 보세요. 자, 방금 이제 1번. 자, 요 1번 내용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린 게, 여기 있는 요 내용 소개드렸고요. 제가 요 내용까지 소개드린 거 맞나? 사실, 방금 계산하신 게 요겁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방금 하신 것처럼 n에서 출발해서 r개 여기 아마 r이라고 써 있죠. r개만큼 내려가는 식이 곱하는 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npn은 같은 말이 뭐라고요? N. 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하나 기호를 만든 거다. 특히 언제 많이 쓴다고요? 뭐해라 할 때? 나의. 그냥 배열에 그러면 팩토리얼 쓰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자, 여기 3개 남았는데요. 얘네들 먼저 얘기할게요. 하나
필기할까? 자, 예를 들면요. 제가 쓰는 말 중에 일종의 뭐랄까? 예외 상황입니다. 자, 예외 상황이라고 필기하고 혹은 자 비슷한 말로 어떤 약속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예외 상황이다, 약속이다 그 말은요, 인종아. 그동안 수학 공부할 가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외다 그러면 보통 뭐 하는 얘기인 줄 아세요? 거기 적힌 거 나왔어. 아니요. 이거는 암기하세요 그 말입니다. 이거는 자 한 번 더 말할게. 이해를 하시는 건 아니긴 해요. 이해를 해서 푸는 건 아니고 그냥 외우세요 그 말입니다. 다시 윤종아 기억 안 나? 옛날에 너 이거는 필기할 필요 없어요. 너가 배운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 혹시 이거. 자, 이건 뜻이 뭔지 알죠? 뜻이 뭐예요? 이해지. 그게 이를 두고 온 거잖아. 근데 그럼 혹시 이거 뭔지 알아? 이게 영제곱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이를 0보고 곱하나? 근데 혹시 옛날에 이거 외웠던 거 기억나? 혹시 이거 뭐라고 외우는 줄 아세요? 아, 이거 기억 안 나시나? 이게 그 다음 옛날에 중1 책에 나옵니다. 얘는 1이다라고 외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다시 0제곱은 불가능한데 0제곱이 나오면 1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다시 봐봐. 얘 지금 봐봐.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해석해봐. 전체가 이렇게. 엔지. 여기 봐봐요. 연기. 연계를 뽑는 게 뭐예요? 연계를 안 뽑는 거잖아. 안 뽑는데 배열을 하래.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뭐라고 암기하자? 1로 암기하자 그 말입니다. 다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1로 암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 왜 암기하는 거예요? 특정 상황에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계산에서 얘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암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거 말이 되나? 0팩이 뭐야? 0팩 같은 말이 뭐야? 영피영. 얘는 더 심합니다. 0P0이면 전체가 몇 개예요? 연기. 이렇게 봐봐요. 연기. 말이 안 돼. 뭘로 암기하자? 1. 그래서 두 개는 예외로 혹시 암기할 수 있을까? 그냥 뭐 죄송하지만 이해하지 마.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얘는요, 그냥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얘는 지금 당장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너가 이제 어떤 그 증명 관련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어떤 증명하세요 문제가 나올 때 얘가 좀 필요하긴 해요. 다시 일단은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NPR은요 같은 말인데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NPR은요 오른쪽에 분수 모양 보이세요? 자, 일단 한번 말해볼게요. 분모 자리 어떻게 해줘요? n에서 r을 네. 뺀 거의 팩토리얼 해줍니다. 분자 자리는 어떻게 해줘요? N 팩토리. 이렇게. 다시.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공간이 있을까? 그럼 한번 해보시면 얘랑 같은 말이다라는 거야. 써볼까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자 봐봐. 7P3이라고 칠게요. 자, 7P3은요 원래 너가 아는 계산에 의하면 어떻게 해 이거? 7 곱하기 2 곱하기 이거죠. 지금 제가 이거를요 약간 이런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자, 얘는 지금 팩토리얼을 쓰는 모양입니다. 그럼 도와줄래? 얘가 지금 5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져야 돼요? 1가 요렇게 한번 추가해 볼까요? 그럼 봐봐. 원래 없던 거니까 어디에 갚아줘야 돼요? 1P3 안에 분모 자리에 뭐 갚아줘야 그러면? 4 곱하기 6. 이게 지금 딱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도와줄래? 그럼 얘 정리하자면 분모 자리에 몇 팩이야? 4. 자, 분자 자리에 몇 팩이에요? 7, 4, 3,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하는 방식은요. 하나 외울게요. 이 친구가 분자로 갑니다. 실패.
그리고 분모 자리 다시 요 자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4 어떻게 나온 거야? 얘랑 얘를 뭐 해준 거야? 얘네들을 빼준 게 이거예요. 7 빼기 3이 4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자, 또 필기는 다 했나? 요거 이제, 그러니까 밑에 요거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일단은 밑에 자, 여기 바로 나왔네. 7번 문제 가봐. 이렇게 해볼게요. 7번 문제. 0팩입니다. 얼마라고요? 1. 13번 문제. 5P0입니다. 얼마라고요? 1. 그리고 자, 요거를 쓸만한 문제가 어디냐면 오른쪽 페이지에 22번 가봐. 22번처럼 수열을 팩토리얼로 주면 요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자, 분모 자리에 몇 팩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제. 4팩? 4팩? 이 문제 푸는 거 맞죠 지금? 자, 요 자리 자, 한 번 더 말할게. 요 왼쪽 자리가 분자로 나왔고요. 여기 있는 R 자리는 얘네들을 뭐 해줘라? 빼주는 자리입니다. 그럼 얘 몇 팩이야? R 값 얼마라고요? 뭔가 정신 못 차리고 다시 7P 오잖아요. 다시 분자에는 얘 올라가시고요. 분모 자리는 얘네들 빼주라고 얼마야? R이 얼마라고? 그래서 2라고요. 왜 그래? 잘못해봐. 자, 아까 그 3번 지금 관련 문제라고 문제. 다시 말할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학원에 왔기 때문에. 자, 이거 알자리 얼마야? 자, 다시 갑니다. 이거 9PR. 자, 분자의 몇 팩? 자, 분모 자리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라고 지금. 얘가 지금 얼마래? 얘가 지금 4인 거잖아. 그럼 R이 얼마가 돼야 돼? 집중해야 돼요. 별거 아니잖아. 그 공식 여기서 풀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시면.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 55분인데 10분 쉴게요.
오래 가자. 강아지가 그러네.